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AT 마드리드와 레알 베티스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T 마드리드입니다. 알메리아 원정에서 2대2 무승부에 그친 아틀레티코는 이어진 주중 코파델레이컵 4강 2차전에서 빌바오에게 3-0으로 참패해 결승행에 실패했습니다. 다시 3일 만에 치러지는 이번 리그 매치업이기 때문에 주력들의 체력 부담이 큰 상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공격 핵심인 그리즈만, 수비 핵심인 히메네즈가 부상으로 이탈된 여파가 코파델레이컵에서도 영향을 줬고 이번 라운드도 결장할 예정이어서 이 부분이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홈에서는 12승 1무의 압도적 강세를 보여왔기 때문에 반전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매치업이지만 르마, 히메네즈, 그리즈만, 아스필리쿠에타 등 일부 핵심들의 이탈과 타이트한 일정으로 인해 체력 부담이 커질 이번 홈 경기라는 점은 간과할 수 없는 변수입니다. 레알 베티스입니다. 베티스는 홈에서 빌바오를 잡아내며 반전에 성공했습니다. 수비폼은 전력 손실에도 불구하고 꾸준함을 유지해왔으나 올 시즌 팀의 가장 큰 문제는 결정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영입한 공격수들이 빌바오전에서 좋은 활약을 해줬다는 점은 고무적입니다. 다만 이날 경기에 기록한 3골이 상대 자책골과 퇴장 이후 수적 우세를 점한 이후 나왔던 2골에 힘입은 바가 컸기 때문에 단순히 공격 라인이 완벽하게 살아났다고 단정짓기는 이를 것입니다. 그럼에도 득점력 개선을 위해 영입된 아빌라가 골을 터뜨렸다는 점은 의미가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소크라티스, 미란다, 로카가 징계에서 돌아오고 귀도, 아요세, 브라보 등 일부 주력들이 원정 명단에 포함됨에 따라 전력 손실은 이전보다는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이발, 페키르, 알티마라, 바캄부, 이스코, 바르트라, 비니시우스 등 여전히 많은 주력들이 부상으로 결장할 예정이어서 스쿼드 상황이 좋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양팀 모두 주력 손실이 가볍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탈된 수로 본다면 베티스가 단연 커 보입니다. 단 아틀레티코의 그리즈만, 히메네즈의 공백도 만만치 않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는 있습니다. 아틀레티코로서는 체력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상황에서 격돌하기 때문에 수비 집중력이 결여될 우려가 있습니다. 베티스도 주력 손실이 가볍지 않은 상태여서 실점 위험도가 높다고 봐야 할 듯합니다. 오버를 추천합니다. 다음은 마요르카와 지로나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요르카입니다. 주중 코파델레이컵 연장 혈투를 치른 마요르카는 팀 특유의 짠물 수비를 앞세워 승부차기 끝에 결승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이제 남은 일정 동안 해야 할 과제는 강등권과 격차를 벌리기입니다. 상대가 공격력이 좋은 지로나이기 때문에 수비적으로 얼마만큼 잘 방어하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코파델레이컵 연장 혈투로 인해 체력 부담이 커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전 경기들보다는 집중력이 떨어질 여지가 있다는 점이 아무래도 가장 큰 불안 요소로 지적됩니다. 반더하이덴, 마페오가 징계와 부상으로 결장하는 수비 손실은 있으나 주중 경기에 주전 골키퍼 라이코비치, 수비 자원인 나스타시치가 풀 휴식을 취한 상태여서 수비벽 쌓기에는 나쁘지 않은 구성을 갖출 수 있을 듯합니다. 지로나입니다. 연패에 빠졌던 지로나는 홈에서 라요를 3-0으로 완파하고 반전에 성공했습니다. 공격 핵심들인 치안코프, 살비오 등이 제 역할을 해줬고 주춤했던 공격 라인이 살아났다는 점도 긍정 요소입니다. 무엇보다 최근 수비에서 잇따라 핵심들이 부상과 징계 등으로 인해 이탈되면서 소시에다드, 레알 마드리드, 빌바오로 이어지는 상위팀들과의 매치업에 영향을 줬지만 이번 라운드에서는 모두 투입이 가능해 수비 라인도 정상화가 될 전망입니다. 마요르카의 안방 극강 수비는 무시할 수 없으나 타이트한 일정과 주중 연장 혈투 여파가 불안 요소, 지로나의 공격 라인이 다시 득점포를 가동했고 수비 누수도 줄어들며 정상화가 된 상태라면 원정에서 잡아낼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언더 양상 속 지로나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다음은 빌바오와 바르셀로나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바오입니다. 베티스 원정에서 자책골의 퇴장까지 이어지며 꼬였던 빌바오는 3-1로 완패해 자칫 코파델레이컵 4강 2차전에 영향을 줄 듯 보였으나 아틀레티코를 3-0으로 잠재우고 결승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홈에서만큼은 올 시즌 10승 2무 1패로 강세를 유지하고 있고 홈 득점력 또한 리그 최다를 기록 중입니다. 그렇기에 공격 쪽에서의 기대는 충분해 보입니다.
아쉽다면 측면 공격 핵심인 니코가 지난 라운드 퇴장을 당해 나오지 못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주력 센터백인 비비안도 징계로 결장하기 때문에 현재 유리가 부상으로 출전이 어려운 상황에서 중앙 수비의 손실이 가볍지 않을 전망이라는 점이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니코의 결장은 그래도 구루제타, 이나키 베렌게르, 산세로 이어지는 라인업으로 어느 정도 커버는 가능하겠으나 수비에서의 손실은 강팀을 상대함에 있어 불안 요소가 될 전망입니다. 바르셀로나입니다. 헤타페를 상대로 모처럼 대승을 거둔 바르셀로나는 공격 라인의 기복을 보이고 있지만 그럼에도 꾸준하게 득점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특히 원정에서는 7승 5무로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홈보다 원정 폼이 현재 매우 좋기 때문에 분위기가 좋은 공격 라인의 연승을 기대해 봄직합니다. 여전히 가비, 페란 토레스, 발데, 알론소 등 주력 손실이 적지 않은 편이지만 최근 몇몇 경기들에 비하면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옴극강의 올 시즌 빌바오라는 점은 무시할 수 없으나 수비에서 주력 손실이 불안 요소로 걸립니다. 빌바오의 수비 손실이 생긴 상태라면 바르셀로나의 공격이 무득점으로 묶일 것 같진 않아 보입니다. 빌바오의 안방 공격력을 고려했을 때 저득점 싸움으로 가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버를 추천합니다. 다음은 아탈란타와 볼로냐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탈란타입니다. 상승세를 이어가던 아탈란타는 밀란, 인터밀란으로 이어지는 원정 2연전에서 1무 1패에 그치며 다시 6위로 내려앉았습니다. 챔스권 진입을 위해서는 이번 홈 경기를 반드시 잡아야 합니다. 3일 만에 매치업이기 때문에 주력들의 체력 부담이 있는 상태이고 다시 3일 뒤에 에스리스본으로 떠나는 유로파리그 16강 1차전을 치러야 한다는 점에서는 풀전력으로 나서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인터밀란 원정에서 루크먼, 스카마카, 톨로이, 데룬 등 일부 주력들의 체력 안배는 한 상태입니다. 무엇보다 공격 에이스 루크먼이 컴백했기 때문에 정상화될 공격 라인에 기대를 걸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볼로냐입니다. 주춤했던 페이스를 반전하고 리그 5연승의 상승세를 타고 있는 볼로냐는 비록 최근 일정이 사수올로, 레체, 헬라스 등 하위권 팀들을 주로 만났지만 원정에서 라치오를 잡아내며 연승을 이어갔다는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다만 여전히 원정에서는 2승 7무 3패로 11승을 챙긴 홈에 비해 승률이 높은 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원정 경기력에 대한 불안 요소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스쿼드의 치명적인 전력 손실은 없기 때문에 최근 연승 행진의 주력들이 모두 투입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근 상승세 폼만으로는 볼로냐도 만만치 않습니다. 저조한 원정 성적을 고려한다면 그래도 홈 강세의 아탈란타의 우세에 힘이 실리는 매치업입니다. 단 3일간의 간격을 두고 다음 주 유로파리그 원정 경기 일정까지 치러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라인업 운영에 있어 변수가 될 수 있는 만큼 무승부 정도는 고배당 노림수로 노려해 볼 만합니다. 마지막으로 나폴리와 유벤투스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폴리입니다. 사스올로 원정에서 오랜만에 공격이 터진 나폴리는 돌아온 주포 오시멘의 해트트릭을 기록했고 측면 핵심인 흐비차가 2골을 터뜨리는 등 지난 시즌 리그 우승의 핵심 공격 주역들의 대활약을 앞세워 6골의 대승을 거뒀습니다. 이제 기세를 이어갈 수 있느냐인데 상대가 유벤투스라는 점에서 쉽지 않은 홈승부가 예상됩니다. 그래도 주력들을 투입하는 데 있어서는 큰 문제는 없는 상태입니다. 칼초나 감독 부임 이후로 일단 수비는 어느 정도 개선을 보이고 있고 주포도 살아나는 등 감독 교체 효과는 서서히 드러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유벤투스입니다. 최근 리그 4경기 연속 승리가 없던 유벤투스는 홈에서 프로시노네를 상대로 접전 끝에 3대2로 역전승을 거두고 부진에서 빠져나왔습니다. 2위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번 라운드를 넘어야 합니다. 게다가 다음 상대도 난적인 아탈란타이기 때문에 밀란의 추격을 뿌리치기 위해서는 승점을 잡아내야 합니다. 공격 라인은 최근 주포 블라호비치가 크레이지 모드로 상승세를 타고 있어 충분히 기대를 가져볼 만하지만 그간 견고함을 유지해오던 수비가 실점 허용이 잦아지고 있다는 점은 찜찜함을 남겼습니다. 다만 지난 경기들에 비해 3백 핵심 이탈 없이 이번 매치업을 치르게 됐다는 점은 개선의 여지는 있는 상황입니다. 중원 살림꾼인 라비오가 부상으로 결장하는 손실이 아무래도 가볍지 않은 손실로 보여집니다.
시즌 전체로는 유벤투스의 폼이 좋지만 나폴리가 감독 교체 이후 경기력을 회복하고 있고 주포 오시멘이 살아나고 있다는 점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사스올로전 6골을 터뜨린 나폴리지만 사스올로의 올 시즌 수비 불안을 고려했을 때 안정감 측면에서 훨씬 견고한 수비를 가지고 있는 유벤투스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도됩니다. 언더를 추천합니다.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내용들은 모두 1차 분석 내용들이며 2차 분석과 최종 조합픽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